자, 이번 시간에는 3장 항등식과 미정계수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단원 항등식 이 성질과 미정계수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개정에서 나오는 요 용어들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돼요. 항등식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항상 성립을 해야 됩니다. 아니, 대답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첫 번째는 항등식과 방정식의 차이점인데요. 항등식은 항상 성립하는 등식을 말합니다. x의 값에 상관없이 모든 x의 값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등식을 우리는 항등식이라고 부릅니다. 반해서 방정식은 여기는 정의가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x의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 그러니까 특정한 값일 때만 성립하는 등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아니에요. x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을 우리는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자, 항등식 조건이 나왔다면 문제에서 이 등식이 항등식이라는 조건이 나왔다면 여러분들은 이 문제는 그냥 거저먹는 겁니다. 왜냐하면 쉬운 거예요. 모든 x에 대해서 x의 값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x의 값을 대입해서 마음대로 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x에 대한 다항식이라고 한다면 n차 다항식이라고 한다면 그 다항식이 항등식이 되려면 그러니까 다항 방정식이죠. 모든 개수가 0이 돼야 됩니다. 첫 번째 이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개의 다항식이 서로 같다 라고 했을 때 이 다항식이 x에 관한 항등식이라고 한다면 그 다항식의 모든 개수가 서로 같아야 됩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1번에 의해서 2번은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2번을 좌변으로 이항하면 어떤 꼴이 되냐면 a0 마이너스 b0 x의 n승 플러스 a1 마이너스 b1 하고 x의 n 마이너스 1승 땡땡땡 하고요. 그 다음에 an 마이너스 bn 이퀄 0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1번의 정의에 의해서 1번의 성질에 의해서 모든 x에 대해서 요 개수가 0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럼 당연히 두 다항식의 개수는 모두 같아야 됩니다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미정계수법이라고 나와 있어요. 아무래도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면 x의 값에 어떤 값을 대입할 거 아닙니까? 자, 그랬을 때 미정계수법을 사용할 수 있어요.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미정계수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항등식이라는 조건이 나오면 개수가 같아야 됩니다. 동류항의 개수가 같아야 됩니다. 동류항의 개수가 같아야 돼요. 이거를 개수 비교법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항등식에서 양변의 동류항의 개수는 같다라는 성질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식을 만들 수 있고요. 이걸 개수 비교법이라 합니다. 두 번째는 수치 대입법이에요. 양변이 같다라는 것은 문자로 주어진 식일 거 아니에요. 그 문자에다가 우리가 적당한 수를 대입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계산하기 편리한 수. 예를 들어서 0, 1, 마이너스 1 이런 수들을 대입하는 겁니다. 대입해서 방정식을 만들고 방정식을 풀면 되겠죠. 이거를 수치 대입법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항등식은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기 때문에
내가 계산하기 편한, 계산하기 어려운 수를 대입할 필요가 전혀 없죠. 0 또는 1 또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가장 간단한 식으로 만들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수치 대입법이라고 합니다. 자, 먼저 항등식과 방정식은 명확하게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항등식은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기 때문에 x의 다항식의 계수가 항상 0이 돼야 됩니다. 모든 x의 값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라고 그랬죠. 따라서 방정식의 모든 계수가 항상 0이 돼야 됩니다. 이게 항등식의 조건이에요. 반면에 방정식은 아니죠. 방정식은 우리가 등식을 만족하는 x의 값을 우리가 근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근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등식 문제와 방정식 문제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항등식의 성질을 볼게요. 모든 x에 대해서 x의 값에 어떤 값을 대입하더라도 유리수, 무리수 아무거나 대입하더라도 성립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계수가 모든 계수가 0이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2차 방정식이 x에 관한 항등식이 되기 위한 조건을 구하라고 한다면 a 이퀄 b 이퀄 c 이퀄 0이 돼야 됩니다. 이거 간단해요. x에다 0을 대입하면 c는 0이고요. 그죠? x를 묶어주고 양변을 x로 나눠준 다음에 x에다 0을 대입하면 b는 0이 되고 마찬가지로 c는 a는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등식이라는 조건이 나오면 x에 대한 모든 계수가 0이 된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 부분은 노트는 여러분들이 읽어 보시고요. 자,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 2번의 아래 부분입니다. 2차 방정식이 아니라 항등식이라는 조건이 나오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왜냐면 항등식의 문제는 굉장히 쉬워요. 왜냐면 x의 값에다가 내가 마음대로 대입해도 되거든. 마음대로 대입해가지고 a, b, c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방정식이 서로 같다. 이게 항등식이야. 밑줄 그어보세요. 그러면 우변을 좌변으로 이항해서 x에 대한 방정식으로 만들 수 있죠. 근데 얘가 항등식이야. 모든 x에 대해서 0이 됩니다. 라는 것은 계수가 0이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계수는 그러니까 동류항의 계수예요. 동류항의 계수는 서로 같다. 그래서 항등식에서 양변의 동류항의 계수는 항상 같다가 되는 거예요. 자, 이상을 정리하면 x에 관하여 2차 방정식이 항등식이란 얘기는 모든 항의 계수가 0이다. 2번 두 다항식이 서로 같다라는 것이 항등식이 되기 위한 조건은 동류항의 계수가 서로 같다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다음에 3번 미정계수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은 사실은 계수 비교법입니다. 쭉 전개해요. 전개한 다음에 좌변과 우변의 동류항의 계수가 서로 같다. 굉장히 편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좌변은 2x-4고요. 우변도 1차 식이에요. 그러면 우변도 x에 관한 내림차순을 전개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x에 대해 서로 같으려면 x의 계수가 서로 같아야 되겠죠? x의 계수도 같고 상수항도 같다. 미지수 2개, 방정식 2개니까 ABC 값을 구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수치 대입법은 이거는 특정한 1차식이 주어집니다. 수치 대입법은 이가 항등식인데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방정식이 인수분해되어 있는 꼴이에요. 그래서 x-1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x에다 1을 대입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대입해서 계산하기 편리한 1차식이 있는 경우는 우리는 수치 대입법을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필수 예제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조건의 밑줄 그으세요. x에 관한 항등식 밑줄 그으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1번을 풀 때 우변을 x에 관해서 정리하면 사실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정리해서 3차 식이 되겠죠. 그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서 우변에서 x-1이라는 인수를 이용해도 돼요. 얘는 수치 대입법이에요. x에다 1을 대입하면 0이 되기 때문에 좌변에서 AB에 관한 1차 AB에 관한 방정식 하나를 얻어낼 수 있어요. A, B, C, D이기 때문에 방정식 4개가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를 아주 편리하게 얻어낼 수 있는 거죠. 선생님 같으면 그냥 전개할 거예요. 우변을 전개해서 계수 비교법을 쓸 겁니다. 미정계수라는 거는 간단한 거예요. 계수에 문자가 있는 겁니다. 그걸 미정계수라고 그래요.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미정, 계수에 문자가 있는 등식을 우리는 미정계수라고 불러요. 미정계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계수비교법과 수치대입법이 있는데 아까 말한 대로 계수비교법 쭉 전개해요. 그리고 동료한끼리 계수가 같다 하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자, 1번을 볼까요? 여기서 일단은 좌변과 우변이 항등식이 되려면 x 세제곱의 계수도 같아야 되겠죠. 거기서 c를 구하고요. 그죠? 우변을 열심히 전개해요. 그러면 어때요? 동료항의 계수가 같다는 것을 이용해서 미지수가 4개면 방정식이 4개가 필요한데 그 4개의 방정식을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풀 수 있죠. 그죠? 간단하죠? 전개해서 동료항의 계수가 같다를 이용한다. 너무 간단합니다. 자, 2번을 볼게요. 2번은 뭐냐면 다음 등식이 어떤 다항식 px에 대해서 x에 관한 항등식 밑줄 그으세요. 자, 그런데 미지수가 2개니까 방정식이 2개만 필요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좌변에서 px를 몰라요. 문제가 심각하죠? px를 모르기 때문에 x의 값에는 요 px 좌변을 0으로 만든 x의 값을 대입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px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풀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모르는 다항식이 있다라고 가정하면 그 다항식 전체를 0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러면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x에다 1을 대입하고 x에다가 풀마 루트 2를 대입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미정계수법이 되는 거예요. 미정계수법에서 수치대입법. 자, 모든 x에 대해 성립한다면 x에다가 1을 대입해도 성립해야 되겠죠. 그죠? 내 마음대로 대입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너무 편하죠. 자, 그러면 AB에 관한 방정식 하나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자, 우변이 원래는 x의 값에 풀마 루트 2를 대입해야 되는데 우변이 x의 지수가 짝수예요. 그러면 x의 제곱에 2를 그냥 대입해도 됩니다. 이거는 일부러 쉽게 계산하세요라고 힌트를 준 겁니다. 자, 여러분 노트에다가 자, 3-1번을 보자. x에 관한 항등식입니다. x에 관한 항등식일 때 a, b, c, d 값을 구하세요. 자, 1번 풀어보세요. 이런 경우는 망설이지 말고 그냥 쭉 전개해요. 그게 더 좋아요. 아니면 여기서 이 힌트가 주어진 거야. 얘는 수치 대입법도 가능해요. 왜냐하면 첫 번째가 x 이퀄 0이 있죠. 그죠? 0을 대입하면 계산이 편리하잖아요. 그리고 x에다 2를 대입하거나 마이너스 1을 대입하거나 1을 대입하거나 그러니까 방정식 3개를 만들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같으면 3-1번 1번은 전개해도 되는데 전개해서 개수 비교법을 써도 되는데 선생님 같으면 수치 대입법도 한번 고려를 해볼 것 같습니다. 자, 풀어보세요. 자, 선생님은 수치 대입법을 써볼게요. 1번 x에다 0을 대입해 보세요. 자, 그러면 4 이퀄 0 하고 마이너스 2c가 되네요. 오케이. c는 마이너스 너무 쉽게 구했다. 그지? 그러니까 무조건 전개할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문제처럼 1차식의 곱으로 표현된다면 수치 대입법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자, 두 번째 x에다 2를 대입해 볼까요? 아, 그럴 필요가 없네요. 왜냐면 c를 이미 구했기 때문에 x에다 마이너스 2를 대입해 볼게요. c 부분이 0이 돼도 되니까. 자, 2번 x에다가 2를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좌변은 1 마이너스 a 플러스 4 하고 우변은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b가 되네요. 자, ab에 관한 방정식 하나 만들었죠. a 마이너스 b 이퀄 5가 됩니다. 자, 3번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해 볼게요. 자, 그러면 4 플러스 2a 플러스 4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보니까 끝에 항은 0이 되겠고 오케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면서 8b가 되네요. 자, 근데 얘는 양변을 2로 나눈 다음에 계산할 수 있으니까 a 마이너스 4b 이퀄 하고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그럼 어때요? 여기서 자, 가감법, 대입법, 가감법을 쓰면 되겠습니다. a가 소거 되겠고 3b는 9가 되겠어요. b는 9네요. 오케이, 맞았다. 그지? b는 3이 되겠네요. 그래서 문제의 유형에 따라서 가감법이 편한지, 아니 가감법이 아니라 수치 대입법이 편한지 아니면 개수 비교법이 편한지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자, 2번도 보면 2번도 1차식의 곱으로 표현이 잘 돼 있죠. 근데 얘를 굳이 다 전개해야 될까요? 선택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2번도 선생님 같으면은 얘를 수치 대입법으로 풀 것 같아요. 전개한 다음에 x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전개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자, 2번도 풀어보자. 첫 번째 1번 x에다 0을 대입하면 0 이퀄 0 0 0이 되겠고 2는 0이네. 바로 구한다. 그지? 2 0 맞았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x에다가 2를 대입해 볼까요? 자, 그러면 모든 항에 x-1을 인수로 갔기 때문에 1의 4제곱은 1 이퀄 00000 해요. d. d는 1이네요. 오케이. 구했다. 이제 ABC만 남았어요. 자, 그러면 3번 이번에는 x에다가 2를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2의 4제곱은 16 이퀄 0 0 하고 2 대입하니까 2c. c는 잠깐만 어디 보자. d가 1이니까 조심해야 되겠네요. 2c 플러스 d가 1이니까 2가 되겠네요. 이전에 우리가 구했던 것은 그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따라서 c는 7이 됩니다.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c에다가 3을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ab에 관한 ab 값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문제를 보고 문제 유형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개수 비교법을 쓸지. 근데 개수 비교법이 제일 확실합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개수 비교법은 전개한 다음에 개수를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제일 확실해요.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문제 유형에 따라서 할 수 있다면
수치 대입법을 쓸 수 있다면 수치 대입법으로 푸는 게 더 유리하다. 자, 필수 예제 3-2번을 보자. 자, 여기서 임의 x에 대해서 성립할 때, 자, 이 얘기는 항등식이란 뜻이에요. x의 값에다 어떤 값을 대입하더라도 아래 식이 성립할 때 a, b, c, p 값을 구하랍니다. 자, 보세요. 항등식의 표현은 x에 관한 항등식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x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 그 다음에 임의 x에 대해 성립한다. 모든 x에 대해 성립한다. 어떤 x에 대해 성립한다. 다 같은 말이에요. 항등식이란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미정계수법은 계수 비교법 또는 수치 대입법 중에서 선택을 해야 돼요. 자, 1번은 x에 관한 항등식. 우리가 이제 특정한 다항식이 있다면 우리가 원하는 1차식으로 내림차 순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했죠. 저번에 그래서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연습을 했을 겁니다. 그런 식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양변에 x는 p를 대입하게 되면 먼저 p를 구할 수 있죠. 왜냐면 우변에 0이 되기 때문에 p의 세제곱 플러스 8이 0이에요. 그럼 p는 당연히 마이너스 2죠. 그죠? p 플러스 8은 여러분 인수분해 할 수 있어야 돼요. p 플러스 8, p의 세제곱 플러스 2의 세제곱 인수분해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p의 제곱 마이너스 2p 플러스 4는 0이 될 수가 없어요. 허근을 갖습니다. 허근. 왜냐하면 실수 조건에서 p가 실수 조건에서 얘는 허근을 가져. 허근. d가 0보다 작습니다. 자, 요거는 기억을 해줘요. 그런 다음에 그렇다면 p 플러스 2가 0이 될 수밖에 없죠.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p의 제곱 마이너스 2 p 플러스 4는 0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걸 밝혀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서술형을 항상 모든 문제는 서술형을 푼다라고 가정하고 공부를 하는 게 좋아요. 그랬을 때 여기서 p 플러스 2 곱하기 p의 제곱 마이너스 2 p 플러스 4 이퀄 0인데 갑자기 p는 2 마이너스 2라고 쓰면 이거 감점이에요. 그죠? 왜냐면 p의 제곱 마이너스 2 p 플러스 4가 0이 안 된다라는 걸 설명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중요하다. 별표를 해놓으세요. 판별식 D를 이용해요. 보통은. 자, 구해볼까요? 판별식 D. 여기서 4분의 D를 구하면 마이너스 1의 제곱 1 마이너스 2AC 1 곱하기 4 마이너스 3 0보다 작잖아요. 허근을 갖죠. 그죠? 0이 되는 x의 값, p의 값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것도 그냥 넘어가면 안 돼. 그래서 그 다음에 p의 값을 구했더니 이제 위의 식을 p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했더니 이와 같더라. 사실은 얘는 이런 문제라면 조립제법을 이용하면 바로 구해요. 자, 조립제법을 이용하면 0, 12, 마이너스 6, 1. a는 1. 거꾸로죠. 자, 특정한 어떤 다항식이 x에 관한 다항식이 주어졌는데 그거를 특정한 1차식의 내림차순으로 정리할 때 우리 조립제법 사용하는 거 알죠? 그죠? 그랬을 때 거꾸로 얘가 a, 두 번째가 b, c, d. 요거는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는 다항식은 x에 관한 내림차순인데 내가 만약에 x 플러스 1에 관한 내림차순 전개하고 싶어. 그럼 조립제법을 이용하면 바로 내림차순 전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연습을 좀 꼭 해주시고요. 얘도 별표를 해주고 꼭 풀어보세요. 자, 3- 유제 3-2번을 보면
오케이. x에 관한 3차식을 x-b에 관한 내림차식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리한다. 그때 a, b, c, p의 값을 구해라. 자, 노트에다가 이 문제를 풀어보는데요. 위에 예제를 보면 돼요. 예제. 위에 예제를 보면서 풀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양변에 x에다가 p를 대입하는 거죠. 그럼 우변이 0이 되겠죠. 그죠? 그럼 대입하면은 p의 세제곱 마이너스 p의 제곱 플러스 p 마이너스 1 이퀄 제로가 됩니다. 이때 좌변이 인수분해가 돼야 돼요. 인수분해 돼요. 왜냐면 자, p의 제곱으로 묶어주면 이 식은 어떻게 되냐면 p의 제곱 p 마이너스 1 플러스 p 마이너스 p 마이너스 1 묶어주니까 p 마이너스 1하고요. p의 제곱 플러스 1 이퀄 0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p의 제곱 플러스 1은 0이 될 수가 0이 되는 실수 p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p는 실수니까. 그죠? 자, 그러면 자, 여기서 곱이 0인데 p의 제곱 플러스 0이 아니야. 그러면 당연히 p 마이너스 0이 되겠고 따라서 p는 1이 됩니다. 그러면 p에다 1을 대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 이퀄 a x 마이너스 1의 세제곱 b x 마이너스 1의 제곱 c x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럼 이제 a, b, c만 구하면 되잖아요. 그죠? a, b, c. 그럼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 사실은 요거는 좌변이 우변을 먼저 볼까요? 우변이 x-1이 공통으로 있잖아요. 그 얘기는 좌변도 x-1로 묶어줄 수 있다는 거야. x-1로 묶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x-1을 인수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묶어주고 좌변을 x-로 묶어줘 볼까요? x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으로 묶어주면 x-1 플러스 x-1이 되겠고 자, x-1하고 x의 제곱 플러스 1이 됩니다. 우변도 x-를 묶어줘 보세요. a x-1의 제곱 플러스 b x-1 플러스 c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x의 제곱 플러스 1과 요 중괄호안이 서로 같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볼까요? 자, x에다가 2를 대입해 봐요. 자, 여기 1번, 2번. 그러면 좌변은 2가 되겠고 우변은 c가 됩니다. c는 2네. 바로 갈 수 있죠.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중괄호 안이 서로 같아야 되잖아. 그지? 그지? 그 다음에 c는 2고요. 개수 비교를 해도 금방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수치 대입을 해도 금방 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x의 제곱 플러스 1이 a x-1의 제곱 플러스 b x-1이라고 c가 2야. 이거 우변 전개하는 것도 쉽잖아요. 그죠? 아니면 자, 우변을 아예 전개해서 개수 비교법을 쓰는 게 좀 더 빠르겠네요. 그죠? 자,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자, 그래서 문제 유형에 따라서 수치 대입법을 사용할지 아니면 개수 비교법을 사용할지를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확실한 거 힌트를 줄게요.
전개를 해서 개수 비교법은 100% 문제가 풀립니다. 100%. 근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단점이죠. 그래서 문제 유형에 따라서 우리는 전개를 하기 전에 수치 대입법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근데 지금 상태는 2차식 정도면 그냥 전개하세요. 2차식 정도 전개하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금방 몇 초 안에 할 수 있습니다. 전개하면 A는 1, B는 2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잘 한번 전개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필수 예제 3번을 보자.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등식이 어이구야 밑줄거요. 모든 xy에 대해 성립할 때. 그러면 얘는 내가 마음대로 xy 값을 대입해도 이 콜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지수가 하나든 두 개든 전혀 상관없어요. 오히려 두 개면 더 편합니다. xy 값에다 내가 원하는 값을 아무거나 대입해도 되니까. 그러면 x 이퀄 y 이퀄 0을 대입하면 되겠죠? 그럼 c는 0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x 이퀄 0, y 이퀄 1을 대입하면 편하죠? 그죠? 그 다음에 x 이퀄 1, y 이퀄 0 계산하기 제일 쉬운 xy 값을 대입해서 구하면 ABC는 0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항등식이라는 조건이 나오고 문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계산하기 편리한 거예요. 문자가 많다고 해서 복잡한 게 아니라 항등식은 거꾸로예요. 반대예요. 자, 2번을 보자. 자, 좌변이 2차식이고 우변도 1차식이 곱으로 표현됐습니다. 그런데 모든 실수 x, y에 대해 성립한대요. x의 값, y 값 어떤 값을 대입하더라도 등식은 만족한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방법은 개수 비교를 할 거냐 아니면 수치 대입을 할 거냐. 근데 2차식은 개수 비교가 제일 편합니다. 그냥 쭉 전개해요. 2차식은 아무리 복잡해 보여도 전개하다 보면 한 1-2분 안에 쭉 전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개한 다음에 개수 비교법을 쓰면 됩니다. 특히 문자가 많을 때는 개수 비교가 편리해요. 차수가 낮고 2차 정도, 그리고 문자가 많을 때는 개수 비교법을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정식의 개수가 문자의 개수보다 많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개수 비교를 쓰는 겁니다. 자, 보자. 여기 정석 잘 정리되어 있죠? 밑줄은 거나요? 자, 이럴 때 이렇게 이런 조건들. 그러니까 문자가 많을수록 항등식은 좀 더 계산이 편리합니다. 자, 3-3번을 볼까요? 다음 등식이 x, y에 관한 항등식 밑줄 긋고요. 상수 ABC 값을 구해보세요. 자, 노트에다가 자, 바로 전개해서 구할 수 있죠. 좌변은 x에 관한 식과 y에 관한 식으로 돼 있으니까 우변만 자 c-x, c-2x 분배법칙 하면은 마이너스 c-2가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건 바로 개수 비교법을 써도 될 것 같아요. x의 개수 a 플러스 b 이퀄 c 마이너스 e, y의 개수 b 마이너스 2c 이퀄 0, 상수항 좌변은 0이 되겠네요. 0 이퀄 c 마이너스 2. 자, 그러면 차례대로 c는 2가 되겠고, 그 다음에 b는 2c가 되니까 4가 되겠고, 그 다음에 a는 bc에다 대입을 하니까 마이너스 4가 됩니다. 라고 금방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항등식은 쉬운 문제예요. 아무리 복잡하게 차수가 높고 문자를 많이 넣더라도 이게 항등식 조건이 딱 적히는 순간 이 문제는 굉장히 쉬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내가 xy 값에 대해서 아무 값이나 대입해도 돼요. 그래서 이제 항등식은 쉽다. 오케이? 그렇게 생각을 가져요. 자, 보자. 3-4번을 볼까요? 이번엔 미지수가 3개입니다. 자, 을 만족하는 모든 실수 XYZ입니다. 두 개의 방정식을 만족하는 모든 XYZ예요. 이게 뭐냐면 얘는 요거 여러분들 미지수가 3개인 1차 방정식은 뭐냐면 정확하게는 얘는 평면의 방정식이에요. 평면의 방정식. 얘는 평면의 방정식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평면이 두 개가 있죠. 두 식을 모두 만족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두 평면의 교선을 말하는 거예요. 오케이? 두 평면의 교선을 말하는 겁니다. 교선 위의 모든 점은 아래 식을 만족할 때이라는 조건이에요. 자, 그러면 미지수 3개의 방정식 2개니까 x, y, z 값을 직접 구하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비례식 또는 한 문자에 대해서 나타낸다 라고 표현합니다. x는 2z-1, y는 3z-1로 한 문자에 대해서 또는 그렇죠. 그러니까 비례식이에요. 얘는 비례식인데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 순으로 정리한다 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xy를 z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는 쉬운 거예요. 그러면 x는 2z-1이고 y는 3z-1이잖아. 그걸 주어진 식에 대입하면 z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되는데 얘가 항등식이 돼야 됩니다. z에 관한 항등식이 돼야 돼요. 따라서 개수가 모두 0이 돼야 되겠죠. 미지수 3개, 방정식 3개니까 ABC 값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오케이. 3-4번을 보자. 똑같죠? 미지수가 3개인 1차 방정식 2개를 만족하는 모든 실수 XYZ라고 하는데 얘는 두 평면의 교선 위의 점이에요. 교선 위의 점이에요. 자, 이 점들은 모두 얘를 아래의 식을 만족하도록 성립하도록이니까 자, 미지수를 x를 z에 관해서 y를 z에 관해서 나타내 보세요. 3-4번. 연립해서 푸는 거예요. 연립방정식이에요. z를 상수라 보고 x는 y는 하고 구하는 겁니다. 가감법 또는 대입법을 이용해서 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3-4번을 풀 때, 자, 먼저, 이거는 이제 y하고 z를 x에 관해서 표현하는 게 좀 편한가 봐요. y는 2x-3이고, z는 2-x입니다. 가감법, 대입법을 쓰면 돼요. 가감법이 좀 편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주어진 식의 y와 z에다가 2x-3과 2-x를 대입하는 거예요. 대입해서 x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전개해 보세요. 자, 그러면 전개해 주면 a, x가 있고 y는 2x-3이 되겠고요. b, y는 2x-3, z는 2-x 플러스
CZ입니다. C하고 Z 2-x x 이퀄 12를 전개해 주는 거예요. 그럼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그 결과만 써볼게요. 2a 2b c x의 제곱 마이너스 3a 7b 2c 하고 x 그리고 마이너스 6b 플러스 12인데 얘가 항등식이 되는 거야. 대입해서 x에 관한 내림차수 전개하게 되면 얘는 x에 관한 항등식이 돼요. 그러면 x제곱의 개수, x의 개수, 상수항이 모두 0이라는 거, 미지수 ABC 3개, 방정식 3개다 보니까 연립해서 풀면 ABC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계산하는 건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자, 이제 3-5번을 풀고 좀 쉬도록 할게요. 자, 먼저 3-5번에서는 x 플러스 y는 1을 만족하는 모든 실수 x, y, z에 대해서예요. 그러니까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이에요. 모든 점에 대해서 아래식을 성립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예요. y는 또는 x는 꼴로 나타낸 다음에 대입하는 겁니다. 자, 해볼게요. 자, 3-5번은 y는 한 다음에 1-x를 대입합니다. 그러면 얘는 아래 주어진 식은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대입해서 전개하면 불러볼까요? 자, 적어볼까요? 대입해서 내림차순으로 전개하면 a 플러스 b 마이너스 1하고 x의 제곱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c x가 되겠고요. 상수항은 b 플러스 c 마이너스 8이 되는데 얘가 항등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x에 대한 모든 x에 대해 성립해야 되기 0이 되기 때문에 요 x제곱의 개수, x의 개수, 상수항이 모두 0이 돼야 됩니다. 미지수 3개, 방정식 3개니까 어때요? ABC 값을 구할 수 있겠죠? 자, 미지수 3개, 방정식 3개면 일반적으로는 ABC 값을 구할 수 있어요. 가감법 또는 대입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자, 연립방정식을 풀어보도록 하고요. 자, 그럼 A 값은 7이 되겠고 B의 값은 마이너스 6이 되겠고 C의 값은 14를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